위소보는 감히 떠날 수가 없었다. 혹시나 그가 속이 달아 이미 소계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소리를 내지른다면 그의 아랫사람들이 나서서 대들 것이고, 그렇다면 자기와 모시팔은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 일은 모두 내가 일으킨 것이다. 모형은 두 다리로 걸음을 옮길 수 없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야 멀리 도망칠 수 있을까? 될 수 있으면 나는 이곳에서 긴 시간을 두고 버텨봐야 한다. 이 해로공이라는 폐병장이가 내가 가짜라는 사실만 발견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늙은이는 병이 들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그가 정신이 없을 때 한 칼에 치고 도망치면 될 것이다. 잠시 후 멀리서 초경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날이 밝게 된다면 도망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야밤을 틈타 도망쳐야지. 그런데 해로공의 신음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었다. 위소보는 비수를 들고 그의 몸을 찌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노인의 무공이 너무 무서웠던 것이다. 칼끝이 그의 몸에 닿기만 한다면 그는 즉시 알아차리고 일장을 후려쳐 자기의 골통을 빠개버릴 것이다. 잠시 후 한 자루의 촛불마저 꺼졌다. 어둠 속에 위소보는 소계자의 시체가 손만 뻗으면 닿을 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무서움에 떨었다. 도망치고 싶었으나 해로공이 불렀다. 소계자, 너는 이곳에 있느냐? 위소보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곳에 있습니다. 반시진이 흘러도 아무런 소리가 없자 슬그머니 문가로 다가가려고 할 때 해로공이 다시 불렀다. 소계자, 어디로 가려는 거냐? 위소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는 소변을 보려고요. 해로공이 다시 말했다. 어째서 집안에서 소변을 보지 않느냐? 위소보는 말했다. 네, 그러지요. 그는 내실로 걸어 들어갔다. 그가 문 안으로 들어서서 두 걸음을 옮기게 되었을 때 그는 쿵 하고 탁자에 다리를 부딪히게 되었다. 해로공이 물었다. 소계자 무얼 하고 있는 거냐? 위소보는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을 뻗자 탁자 위에 불을 켜는 화석과 화도가 손에 만져졌다. 재빨리 불을 켜고 보니 탁자 위에는 10여 자루의 촛대가 있었다. 한 자루의 초에 불을 붙이고 촛대 위에 꽂았다. 내실에는 하나의 커다란 침대와 조그만 침대가 놓여 있었다. 동쪽에는 커다란 물 항아리가 놓여 있었는데 매우 컸고 바닥에는 물이 흘러 흥건히 젖어 있었다. 그는 창문으로 도망칠 수 있을까 만져보고 있을 때 해로공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소변을 보지 않지? 위소보는 깜짝 놀랐다. 늙은이가 왜 나를 부를까? 혹시 그는 나의 목소리가 틀린 것을 알아차린 게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소변을 보든지 말든지 상관할 게 뭐냔 말이다. 그러나 그는 대답했다. 예. 그러면서 그는 조그만 침대 아래서 요강을 찾아내어 소변을 보면서 창문을 바라보니 창문은 꼭 닫혀 있었다. 창문은 비단 종이로 발라져 있었다. 아마도 해로공은 기침을 무섭게 하기 때문에 찬 공기가 새어 들어올까봐 조그만 빈틈도 그대로 두지 않은 듯했다. 그가 힘을 주어 창문을 연다면 해로공은 기척을 알아챌 것이고 창밖으로 나가기 전에 잡힐 것이 뻔했다. 그는 방의 이곳저곳을 살폈지만 빠져나갈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만약 바깥방에서 도망을 친데도 해로공에게 잡히고 마는 것이다. 이때 침대 위에 놓여있는 새 옷이 보였다. 마음속으로 짚히는 데가 있어 재빨리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새 옷을 걸쳤다. 해로공이 다시 바깥쪽에서 불렀다.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위소보가 말했다. 갑니다, 가요. 단추를 끼우면서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소계자의 모자를 머리에 쓰며 말했다. 촛불이 꺼졌으니 한 자루 불을 켜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실로 들어가 두 자루의 초에 불을 켰다. 해로공은 한숨을 내쉬더니 나직이 말했다. 너는 정말 촛불에 불을 켰느냐? 위소보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방안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해로공은 한참 동안 말없이 기침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나는 이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기침이 심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조금씩 먹는다고 먹었는데 약이 너무나 독하고 약효가 누적되어 끝내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눈이 고장나고 말았어. 위소 보는 마음이 느긋해졌다. 늙은이는 술에 가루약을 더 탄 걸 모르고 여러 번 마셨기 때문에 후유증이 생긴 걸로 알고 있구나. 이때 해로공이 다시 말했다. 소계자, 이 공공이 평소 너를 어떻게 대해주었지? 그는 평소 해로공이 소계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몰랐으나 재빨리 대답했다. 참 잘 대해주셨지요. 해로공이 말했다. 나는 눈이 점점 이 세상에서 너 하나밖에 나를 봐줄 사람이 없구나. 너는 이 공공의 곁을 떠나지 않겠지? 그리고 내버려 두지 않겠지? 위소보는 말했다. 그럼요, 물론 그렇지 않죠. 해로공이 말했다. 그 말이 정말이냐? 위소보는 재빨리 말했다. 물론 조금도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으며 매우 간곡한 어조로 말했다. 공공 모실 사람이 없는데 제가 모시지 않는다면 누가 공공을 모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눈병도 며칠이면 나을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해로공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아질 수가 없어. 나아질 수가 없어. 잠시 후 다시 물었다. 그 모가는 이미 달아났느냐? 위소보가 대답했다. 예. 해로공이 말했다. 그가 데리고 들어온 애는 내가 죽였지? 위소보는 흠칫했으나 곧 대답했다. 예. 그의 시체는 어떻게 하죠? 해로공이 생각하는 듯 잠시 시간을 두고 말했다. 우리 방에서 사람이 죽은 것을 남이 알게 되고 그래서 조사를 받게 되면 귀찮다. 너는 나의 약상자를 가져오도록 해라. 위소보는 대답했다. 네. 그는 내실로 들어갔으나 약상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궤 서랍을 뒤적이며 찾았다. 해로공이 노해 부르짖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누가 너보고 서랍을 뒤지라고 했느냐? 위소보는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다. 알고 보니 이 서랍은 함부로 여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는 말했다. 약상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다 두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해로공이 노해 소리쳤다. 무슨 소리냐? 약상자를 어디다가 놨는지 모른단 말이냐? 위소보는 말했다. 저는 사람을 죽여 마음속으로 여간 두렵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공공께서 눈이 멀어지고 말았으니 저는 완전히 멍청해지고 말았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왁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약상자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이 일로 인해서 마각이 드러날까봐 그만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다. 운다는 것은 위소보에게 있어 조금도 어렵지 않았다. 해로공은 말했다. 사람 하나를 죽인 걸 가지고 무얼 그러느냐? 약상자는 바로 첫 번째 서랍에 있다. 위소보는 말했다. 예, 저는 무섭기만 합니다. 두 개의 상자는 모두 새로 만든 열쇠가 잠겨 있었다.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손을 뻗어 자물통을 잡고 비틀자 자물통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잠가두지 않았던 것이었다. 위소보는 생각했다. 재수가 좋았다. 이 열쇠의 이상한 점을 내가 모르고 있었다면 늙은이는 크게 의심을 했을 거야. 상자의 뚜껑을 열자 떠돌이 약장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약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상자를 들고 나갔다. 해로공이 말했다. 화시분을 찍어 시체를 없애도록 해라. 위소보는 대답했다. 예. 약상자의 조그만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그 서랍에는 모두 형상과 빛깔이 다른 자기병들이 들어있었는데 어느 것이 화시분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물었다. 어느 병이죠? 해로공은 말했다. 이 애는 정말 멍청해지고 말았구나. 놀라서 머리가 돈 것이 아니냐? 위소보는 말했다. 저는 무섭기만 하네요. 공공, 눈은 괜찮겠죠? 그 말은 늙은이의 눈이 매우 걱정된다는 듯한 음성이었다.
해로공은 너무나 감격하여 손을 뻗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그 세모꼴의 푸른 바탕에 흰 점이 있는 병이다. 이 약가루는 손톱만큼만 뿌리면 된다. 위소보는 연신 대답했다. 네, 네. 그는 청색의 흰 점이 있는 병을 들어 병마개를 뽑았다. 한 장의 백지를 꺼내서는 그 약가루를 조금 부어서 소계자의 시체 위에 뿌렸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해로공이 말했다. 어떻게 됐니? 위소보가 말했다.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해로공이 말했다. 그의 피 속에다 뿌렸느냐? 그러자 바로 이때 소계자의 시체에서 찍찍하는 소리가 나며 엷은 연기와 같은 것이 피어올랐고 상처에선 끊임없이 누런 물이 흘러내렸으며 시큼하고 텁텁한 냄새가 났다. 시체의 상처는 점점 더 썩어 들어갔다. 시체의 살가죽이 누런 물에 닿기만 하면 연기가 되어 피어올랐고 천천히 물로 화했으며 의복도 마찬가지였다. 위소보는 혀를 내두르며 자기가 입고 있던 장삼을 시체 위에 던졌다. 자기의 신발이 다 낡아서 소계자의 신발을 벗어 자기가 신고 다 떨어진 신발은 누런 물속에 던졌다. 약 1시간 남짓 흐르게 되자 소계자의 시체와 옷과 신발은 모조리 누런 물로 화하고 말았다. 위소보는 생각했다. 이 폐병장이가 이때 기절한다면 저 동물에다가 넣어서 뼈도 남지 않게 물로 만들어버릴 텐데. 그러나 해로공은 기침은 했으나 기절은 하지 않았다. 창문이 점점 밝아왔다. 위소보는 생각했다. 나는 이미 이 옷으로 갈아입었으니 밖으로 나가도 알아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걱정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갑자기 해로공이 입을 열었다. 소계자, 날이 밝았지? 예. 물을 떠서 바닥을 깨끗이 닦아라. 냄새가 고약하다. 위소보는 대답을 하고 바가지에다 물을 떠서 방바닥에 누런 물을 닦았다. 해로공이 다시 말했다. 아침밥을 먹고 난 후 넌 그들과 노름을 하러 가도록 해라. 위소보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것은 일부러 거꾸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다. 노름을 하러 가라니요. 저는 관두겠어요. 공공의 눈도 나쁜데 어떻게 놀러 갈 수 있겠어요. 해로공이 놀라 말했다. 누가 너보고 놀러 가라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 몇 달 동안 가르치면서 수백 냥의 은자를 쓰지 않았느냐? 바로 큰일을 하기 위해서인데 너는 나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냐? 위소보는 그의 뜻을 알 수 없어 애매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분부를 듣지 않는 게 아니라 공공의 몸이 좋지 않고 또 무섭게 기침을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한다면 공공을 돌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해로공이 말했다. 내가 나를 위한다면 그 일을 해주어야 해. 다시 한번 던져보아라. 위소보가 말했다. 던져요? 무엇을 던지라는 것입니까? 해로공이 노해 말했다. 빨리 주사위를 가져와. 언제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야. 이토록 오랫동안 연말을 했는데 진보가 없잖아. 위소보는 주사위를 던지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났다. 그는 양주에 있을 때 이야기꾼에게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이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주사위를 던지면서 놀았다. 나이는 어렸지만 양주의 골목길에서는 제법 고수로 알려진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 주사위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말했다. 오늘은 어리벙벙합니다. 주사위를 어디다가 두었는지 잊었어요. 해로공이 말했다. 쓸모없는 것 같으니. 주사위를 던지라는 말에 간이 콩알만해진 게로구나. 주사위는 상자 안에 넣어두지 않았느냐? 위소보는 말했다. 네. 그렇군요. 그는 내실로 들어가 상자 안을 열었다. 한 비단 상자 안에 조그만 자기 그릇이 있고 그 그릇 안에 6알의 주사위가 놓여 있었다. 그는 고향 친구를 만난 듯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이 6알의 주사위를 손에 넣는 순간 그는 이것이 속에 수은을 넣어 만든 사기꾼이 사용하는 주사위인 것을 알았다. 그는 자기 그릇과 주사위를 가지고 해로공의 곁으로 가며 말했다. 정말 노름을 하러 가라는 것인가요? 혼자 계셔도 괜찮겠어요?
해로공이 말했다. 쓸데없는 잔소리 말아라. 10번 던져 한 번은 반드시 천이 나오게 던져야 한다. 그 당시 주사위를 사용할 때는 6알이나 4알을 사용했다. 만약 6알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4알이 똑같은 숫자가 나오고 나머지 2알이 6점이 된다면 천이고 2알이 1점이 이루면 지라고 불렀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주사위는 수운을 넣은 것이다. 10번을 던져 한 번은 천이 나오게 하라면 나를 너무 얕잡아 본 것이지. 그러나 수운을 넣은 주사위로 요령을 부린다는 것은 흑연을 넣어 만든 주사위보다 요령을 부리기가 어려웠다. 그는 잇따라 너댓 번을 던졌으나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6번째에 이르게 되었을 때 2알은 6점이 나오게 되고 3알은 3점이 나왔으나 1알은 4점이 되었다. 따라서 이 4점짜리 주사위가 3점짜리를 얻었다면 천이 되는 것이다. 그는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여서 4점짜리 주사위가 석점이 나오도록 하고 손뼉을 치며 부르짖었다. 아, 좋다. 이것이 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해로공은 말했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속일 생각은 하지 마. 이리 가져와라. 어디 한번 만져보자. 그는 손을 내밀어 자기 그릇 안을 더듬었다. 과연 4알은 3점이고 2알은 6점이었다. 해로공이 말했다. 오늘은 운이 퍽 좋구나. 이번에는 매화가 나오도록 던져보아라. 위소보는 주사위를 던지려고 했다. 그런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의 말투로 미루어 소개자라는 녀석이 주사위를 던지는 재간은 형편이 없는 모양이다. 그런데 내가 매화가 나오도록 던지게 된다면 필시 이 늙은이의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힘을 주어 빙글 돌렸다. 잇따라 7, 8번을 던졌으나 매화가 아니었다. 한 번 더 던진 후 한숨을 내쉬었다. 해로공이 말했다. 그래, 무엇을 던졌느냐? 위소보는 말했다. 저. 해로공은 코웃음을 치더니 손을 뻗어 자기 그릇 안을 만졌다. 4알은 2점짜리이고 1알은 4점, 1알은 5점짜리였으니 2알의 것을 합쳐볼 때 바로 9점이 나온 것이다. 해로공이 말했다. 손목의 힘의 조그만 차이로 매화가 나올 것이 그만 9점이 되고 말았구나. 그러나 9점 역시 작지 않다. 다시 한 번 더 시험해 보아라. 위소보는 17, 8번을 시험해 보았다. 그렇게 하여 장삼이 한 번 나오게 되었다. 이 장삼은 매화보다 한 끝이 다른 셈이었다. 해로공은 던지는 소리를 듣더니 말했다. 조금 진보했구먼. 오늘은 50냥의 은자를 가져가도록 해라. 위소보는 조금 전 상자를 뒤질 때 이미 10여 개의 원보를 보았다. 도박이라 한다면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다. 다만 첫 번째로 미천이 없고 둘째로 너무 사기를 잘 쓰기 때문에 양주의 거리에서는 그가 나이 어린 사기꾼인 것을 다 알고 있는 형편이라. 외지에서 온 양고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그의 수작에 말려들지 않았다. 이때 가까스로 놀란 가슴을 진정하게 된 그는 노름 미천이 50냥이나 된다는 말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이는 실로 그로서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큰 노름판이었다. 더군다나 요령을 피울 수 있는 주사위를 가져간다는 것은 막 지옥에서 나오자마자 천당으로 오른 셈이라 할 수 있었다. 설사 도박이 끝난 후 목을 자른다 해도 이대로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적수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서 노름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모른다고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는 상자 뚜껑을 열고 2개의 원보를 꺼냈다. 한 원보가 25냥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써서 해로공에게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던 중 문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개자 나랑 놀자. 해로공이 나직이 말했다. 너를 데리러 왔다. 바로 가보도록 해라. 위소보는 기뻐서 문을 나서려 했으나 벼랑간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 노름꾼들은 눈먼 봉사가 아니니 내가 소개자가 아닌 것을 알 텐데 어떻게 한담? 이때 문 밖에서 그 사람이 다시 물었다.
소계자 나오너라. 내게 할 말이 있다. 위소보는 말했다. 다녀올게요. 그리고 내실로 들어가 하얀 뱃조각을 꺼내 머리와 얼굴을 감았다. 그리고 두 눈과 입만 빼놓고는 해로공에게 말했다.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나섰다. 문 밖에는 한 30여 세 되는 사내가 서 있다가 나직이 물었다. 어떻게 된 거냐? 위소보는 말했다. 돈을 잃어서 공공에게 얻어맞아 눈이 시퍼렇게 멍들고 얼굴이 엉망이라서 싸맸소. 그 사람은 해. 하고 웃더니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미천을 뽑아낼 용기가 있어? 위소보는 그의 옷자락을 잡고 나직이 말했다. 공공에게 들리지 않도록 해. 물론 미천을 찾아야지. 그 사람은 엄지손가락을 내세우며 말했다. 좋았어. 사내답군. 바로 가자. 위소보는 그자를 자세히 쳐다봤다. 이마는 좁고 안색이 시퍼랬다. 수장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말했다. 온씨 형제 두 사람과 평위, 그들은 먼저 갔다. 너는 운수가 좀 나아져야 하는데. 위소보가 말했다. 오늘도 따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큰일이지. 길을 가다 보니 모두가 복도였다. 이윽고 정문과 화원을 지나는 것이 아닌가. 위소보는 생각했다. 빌어먹을. 이 부잣집은 정말 돈이 많은가 보다. 이처럼 화려한 집을 짓다니. 처마 아래 석가래에도 그림을 그려놓았고 기둥과 대들보에도 꽃을 새기는 등 휘황찬란했다. 그는 한평생 이와 같은 화려한 큰 집을 본 적이 없었다. 여춘원은 양주에서 첫째, 둘째 가는 기녀원인데 이곳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군. 야, 이것 봐라. 이곳에다가 커다란 기녀원을 차리게 된다면 많은 손님들이 모여들겠구나. 이토록 커다란 기녀원에서 100여 명의 아가씨를 내세워 시중을 들게 한다면 어울릴 거야. 위소보는 그를 따라 한참 동안 걸어갔다. 한 칸의 외딴 집으로 들어가 두 개의 방을 가로질러 가더니 손을 내밀어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며 주사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듣기가 아름다운가. 방 안에는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똑같은 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주사위를 던지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한 20여 세 되는 사람이 물었다. 소계자, 왜 그래?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미천을 잡고 날려서 해로공에게 얻어맞았대. 그 사람은 헤헤 웃더니 혀를 끌끌 찼다. 위소보는 몇 사람의 등 뒤로 가서 섰다. 여러 사람들은 판을 걸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한 점을 걸었고 어떤 자는 5점을 걸었다. 모두가 대나무로 만든 주말을 들었다. 그는 하나의 원보를 꺼내 하나에 5점씩 하는 50매의 주말을 샀다. 한 사람이 말했다. 소계자, 오늘은 얼마나 잃으려고? 몇 푼이나 훔쳤니? 위소보는 말했다. 쳇, 훔치다니. 잃는다고? 듣기 싫은 소리 그만해. 그는 후레자식이니 개새끼라고 욕을 하려고 했으나 자기의 말하는 음향이 그들과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게 되면 마각이 드러날 것이라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입을 다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들이 말하는 투를 주의에 들었다. 이때 그를 데리고 간 사내가 주말을 들더니 약간 주저하는 빛을 띄었다. 이때 한 사람이 말했다. 오, 이번에 전주는 끝발이 세지 않을 것이니 좀 더 많이 걸어. 오형이란 사내는 말했다. 좋아. 그리고 두 냥의 은자를 걸고 말했다. 소계자, 너는 얼마 걸을래?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남들이 나를 주의하지 않는 게 좋다. 너무 많이 날리지도 말고 많이 따서도 안 돼. 거는 것도 너무 크게 걸어서도 안 되지. 그는 오전에 은자를 걸었다. 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전주는 뚱뚱한 사내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평형이라고 불렀다. 위소보는 오가라는 사내가 평이라고 한 말이 생각났다. 이 평형이 평이가 분명했다. 이때 평이라는 사람이 주사위를 들고 손바닥에 놓고 한동안 주물러대더니 부르짖었다. 모두 죽었다. 그러면서 주사위를 땅으로 던졌다.
위소보는 그의 손짓을 유심히 살피다가 마음을 놓았다. 저 사람은 양고였군. 그의 생각에는 요령을 피울 줄 모르는 사람은 모두가 양고인 셈이었다. 평희는 6번의 주사위를 던져서 우두라는 것을 던져냈다. 이것은 작은 패 가운데서는 큰 점수였다. 나머지 사람도 차례로 던졌다. 어떤 사람은 지고 어떤 사람은 이겼다. 그런데 오가는 8점을 얻어 털리고 말았다. 위소보는 한 사람씩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속으로 외쳤다. 양고다. 그리고 잇따라 양고라는 소리를 질러대고는 마음을 크게 놓았다. 그는 품속에 해로공이 준 수은 주사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반쯤 놀이를 한 후 바꿔치기를 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딴 후 되바꿔칠 계획이었다. 가짜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지극히 연마하기가 어려웠다. 주사위를 바꿔치기 하고 또 뒤바꿔친다는 것도 눈이 밝고 손이 빨라야 했다. 마치 요술을 부리듯 다른 사람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끌어야 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걸상을 걷어차 쓰러뜨린다거나 찻잔 따위를 뒤엎어서 무사람들이 걸상이나 찻잔을 주시하게 되었을 때 바꿔치기 해야 되는 것이었다. 만약 솜씨가 뛰어나면 걸상을 걷어차거나 찻잔을 뒤엎는 수법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대의 손목 사이에 6알의 주사위를 몰래 숨기고 있다가 손가락으로 6알을 끄집어내서는 던져내는 것인데 그 누구도 바꿔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재간은 위소보가 아직도 배우지 못한 상태였다. 흑연을 넣은 주사위는 돈을 따기는 어렵지 않으나 수은을 넣은 주사위로 돈을 따기란 여간 내기가 아니면 불가능했다. 수은과 흑연은 무거웠다. 그 주사위의 한쪽이 가볍고 한쪽이 무거웠기 때문에 자기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나 흑연은 딱딱했고 수은은 끊임없이 출렁거렸다. 흑연 주사위는 매우 던지기 쉽지만 수은을 넣은 주사위는 매우 던지기 어려웠다. 흑연 주사위는 쉽게 발견되며 자기의 점수가 크게 되면 상대방도 큰 점수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수은 주사위로 어떤 점수를 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다. 웬만한 솜씨로서는 되지 않았다. 위소보는 흑연 주사위는 자신이 있었지만 수은 주사위를 다루는 데는 별로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10번 중 한두 번만 이긴다 하더라도 몇 시간 동안 노름이 벌어지게 된다면 상당한 돈을 따게 될 것이다. 진정한 인류 도박사는 일반 주사위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던져 원하는 점수를 냈으며 흑연이나 수은을 넣은 것에 구애받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상대할 사람이 모두 양고인 것을 보고 주사위를 바꾸는데 별 위험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둘러 주사위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가 판에 끼어들 때 2개의 원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주마로 바꾸었고 다른 하나의 원보는 왼손으로 들고 있었다. 주사위를 바꿔치기 할 때 이 원보를 사용할 예정이었다. 소개자가 평소 돈을 잃었다면 나 역시 먼저 진 이후에 이겨야 남의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이다. 주사위를 던지자 겨우 6점밖에 되지 않아 자연히 털리고 말았다.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는 방법을 써서 5냥의 은자를 잃고 말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판이 커졌다. 위소보는 여전히 오전을 걸었으며 평희는 그의 주말을 밀며 말했다. 적어도 한 냥은 걸어야지 오전은 받지 않겠다. 위소보는 즉시 하나의 주말을 더 던졌다. 전주가 던져낸 것은 임패였다. 위소보는 자기의 오전을 받아주지 않은 데 대해 은근히 화가 나서 반드시 이겨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오전을 잃지 않고 한 냥을 잃어준다면 좋다. 내가 천패로 너를 이기지 못한다면 사내대장부가 아니다. 그는 오른손으로 주사위를 잡고 왼손에 팔꿈치를 한번 뻗쳤다. 그러자 하나의 원보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탕 하는 소리를 냈다. 바로 그의 왼쪽 발등에 떨어지자 그는 엄살을 떨었다. 아이고, 아파 죽겠다. 그리고 몇 번을 펄쩍펄쩍 뛰었다. 함께 도박을 하던 7사람은 모두 껄껄 소리를 내어 웃으면서 그가 허리를 구부려 다리를 주무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 사이 주사위를 바꾸어 단숨에 내던졌다. 내 알은 3점이었고 두 알은 한 점씩 나왔다. 한 장의 지폐가 나온 것이다. 평이는 지게 되자 욕을 해댔다. 빌어먹을. 오늘은 꼬마의 재수가 괜찮구나. 위소보는 속으로 놀랐다. 아니다. 내가 이와 같이 이긴다면 다른 사람이 주의를 하게 되고 내가 소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는 다음에 던지게 되었을 때 한 양을 져주었다. 제각기 다투어 판은 점점 커지게 되었다. 위소보는 두 냥을 이겼으며 한 냥을 잃어주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위소보는 20냥 정도를 따게 되었다. 매번 건 돈이 적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주의를 하지 않았다. 오가는 가져온 은자를 모조리 잃고 맥이 빠진 표정을 하고 두 손을 벌려 보였다. 오늘은 재수가 좋지 않군. 그만두겠어. 위소보는 도박을 할 때 욕을 해대곤 했지만 그 누가 돈을 다 털리면 돈을 빌려주곤 했다. 위소보가 간혹 사내 대장부 노릇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돈 미천을 빌려줄 때였다. 그 사람이 빌려 쓰고 갚지 않아도 그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어찌됐든 그 돈은 자기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때 오가가 몽땅 잃고 가려는 것을 보자 그는 대뜸 한 움큼의 주말을 집어주며 말했다. 미천을 되찾도록 해요. 이후에 다시 갚도록 하고. 오가는 매우 기뻐했다. 이들은 도박을 할 때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첫째로 돈을 빌려주게 되면 대부분 갚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자기의 운수가 나빠진다는 미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가는 위소보가 이토록 시원하게 나오자 크게 기뻐했으며 잇따라 그의 어깨를 치며 칭찬했다. 정말 훌륭한 형제야. 정말 훌륭한 동생이야. 이때 전주인 평이는 끝발이 한창 좋을 때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한참 지게 될 때 노름판이 깨지게 될까? 두려웠던 참이라 위소보의 일거일동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하하, 소개자가 이제 탈바꿈을 했군. 오늘은 괜찮은데. 다시 노름판이 벌어지고 위소보가 6, 7냥을 따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말했다. 밥 먹을 시간이다. 내일 와서 다시 놀자. 무사람들은 밥 먹을 시간이 되었다는 말을 듣자 즉시 손을 멈춰 주말을 은자로 바꾸었다. 위소보는 미처 수은 주사위를 되바꿔치기 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속으로 이 자들은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 위소보는 오가를 따라 나오며 생각했다. 도대체 어디로 가서 밥을 먹지? 오가는 10여 냥을 빌렸는데 그 돈마저도 거의 다 잃은 후여서 말했다. 소형제, 내일 갚을 수밖에 없구나. 위소보는 말했다. 뭐, 다 같은 형제끼리 무슨 상관이 있어? 오가는 웃으며 말했다. 헤헤헤, 그래야 훌륭한 형제지. 빨리 가봐. 해로공이 밥을 먹고 기다릴지 모르잖아. 위소보는 말했다. 그래. 그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돌아가서 늙은 폐병장이와 함께 밥을 먹게 되는구나. 이때 도망가지 않는다면 바보가 아닌가. 이때 오가가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이곳에는 대청도 있고 화원도 있으며 마루도 있구나. 그런데 대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군. 그는 이리저리 걸음을 옮겨 놓았다. 때때로 그와 같은 복장을 한 사람을 만났지만 감히 대문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못했다. 그는 점점 당황해졌다. 안 되겠다. 해로공에게 돌아가서 물어봐야겠다. 그러나 이때 해로공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길마저 잊어버리고 말았다. 가는 곳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리였다. 때때로 벽에 문패가 붙어 있었으나 글자를 모르는 그라 주의해 보지도 않았다. 다시 한동안 걷게 되자 만나는 사람조차 없게 되었다. 뱃속에선 쪼르륵 소리가 들려왔다. 한참 걷다 보니 왼쪽에 한 채의 집이 있었는데 문이 닫혀 있었다. 문가로 다가가자 갑자기 안에서 구수한 음식 냄새가 풍겼다. 그만 침을 삼키며 가볍게 문을 열고 발을 들여놓았다. 탁자 위에는 10여 개의 접시가 놓여 있고 그 접시 위에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그는 살그머니 들어가 한 조각의 천층고를 입에 넣었다.
몇 번 씹자 자기도 모르게 맛있다고 부르짖었다. 이 천층고는 한 겹의 밀가루 사이에 밀당 저유를 끼운 것이었고 매화 향기마저 나고 있었다. 양주 지방의 간식은 이름이 나 있었다. 기녀원에선 종종 천층고라는 음식으로 손님을 대접했다. 위소 보는 손님이 맛보기 전에 주모가 아무리 꾸짖고 욕을 해도 슬그머니 훔쳐먹곤 했다. 기녀원에서 먹는 음식보다 맛과 색이 정교했다. 천층고는 정말 잘 만들었다. 북경성에서 제일 까는 기녀원일 거야. 그는 한 조각 천층고를 먹고 인기척이 없자 다시 한 알의 조그만 소매를 입속에 넣었다. 음식을 훔쳐먹는 경험은 풍부했고 한 접시에서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야만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는 하나의 완두황과 한 조각의 떡을 집어먹었다. 그리고 접시에 음식을 약간 흔들어 놓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한참 신나게 먹고 있는데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한 조각의 육말소병을 집어들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 쪽으로 가죽으로 만든 인형이 놓여 있었고 대들보에는 몇 개의 커다란 포대가 매달려 있었는데 포대 안에는 쌀가루나 모래알이 들어 있었다. 그 밖에는 음식이 놓여 있는 탁자였고 탁자 앞에는 탁자보가 걸려 있었다. 그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탁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